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또 엑셀 시뮬레이션 한번 하려고 그래요. 매달 이맘때 3일날 항상 했었죠. 2일날이나 3일날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면 그걸로 제가 엑셀로 두들겨서 다음 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연간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오늘은 좀 놀라운 게 한은과 OECD의 연간 물가 예측력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OECD가 진짜 소름 끼치듯이 정확해요. 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네, 제목입니다. KBS 기사입니다. 엑셀 시뮬레이션. 한은보다 정확한 OECD의 놀라운 물가 예측력. 이건 제 제목이에요. 뉴스는 제목은 이건 아니었고, 일단 올해 한국 성장률이 4%고 물가 상승률을 2.4% 이렇게 상향을 했어요. 상향을 OECD에서. 자, 한번 뉴스를 볼게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연간 상승률이 왜 중요하냐면 내년도 금리 수준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제 아마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목 볼게요. 뉴시스 기사예요. 올해 물가 상승률 2% 넘긴다. 2011년 이후 최고치 유력. 자, 그러니까 TV에서의 기사는 2.4%인데 올해 물가 이제 뉴시스 기사는 2% 넘긴다예요. 근데 2% 넘기는데 어느 정도 넘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11월 달에 3.7%가 전년동을 비해 폭등했어요. 거의 10년 만이에요. 잠시만요. 이렇게 되니까 2012년부터 10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1%대의 저물가 현상이 끝났어요. 이제는 3고 시대로 가는 거예요. 자, 뉴스를 또 볼게요. 또 그 다음 뉴스 기사. 한국은행은 보세요. 여기서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2.3%,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4%의 최근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짜 예측력 똑같아. 그러면 2.3과 2.4 누가 더 정확한지 제가 엑셀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어쨌든 2%를 상회할 것 같다. 자, 어저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9.41이에요. 이따 이거 입력해 볼 거예요. 2015년을 100으로 났네. 그러니까 5년, 10년, 한 6년 사이에 한 10% 가까이 올랐네요. 1년 전보다 3.7%나 급등했어요. 거의 10년 만이에요. 뭐 공업 제품이 당연하게 기여도가 클 것이고, 그 중에 석유류가 제일 높겠죠. 그리고 뭐 가공식품도 있고 서비스랑 농축수산물도 기여도도 컸다. 특히 석유류, 개인 서비스, 농축수산물 다들 물가 오르는 놈들이죠. 여러 놈들이 기여한 폭이 컸다. 근데 이제 유류세를 끌어내리고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이 효과는 아직 100% 반영되지는 않았다. 자, 그리고 뉴스 사진이 있고요. 마지막 기사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올해를 잘 보면요, 올해는요 1월 달에 0.6%였어요. 1%가 안 됐어. 그리고 2월 달에 1.1%, 1.5% 이렇게 1%대를 이어가다가 4월부터 이제 2.3%.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뭐냐면 코로나로 3월까지 급락을 했죠.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1년 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1년 전 동월비를 하니까 2.3%를 시작해서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었어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심상치가 않다 그랬는데, 이제 2% 후반 2.6% 이 정도 가니까 이제 8월부터 금리를 올렸죠. 10월 달에는 3.2%에서 놀랬어요. 왜냐면 한 3개월 정도 2.6%인가에 머물러 있다가 10월 달에 3.2%더 놀란 거는 어저께 발표한 3.7%더 놀랬죠. 그리고 보세요. 이제 이 전망이 조금 틀릴 수가 있는 게, 보세요. 이달에는 물가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전혀 안 그래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왜냐하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영되고 김장철이 지나면서 채소류 수요가 감소해서다. 어운선 하여튼 국장은 그래야 이달 지표보다 낮아지지 않을까. 근데 조금밖에 안 낮아져요. 그러면 전년 동월비로는 어쨌든 3. 몇 %가 나온다고.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요. 자, 만약에 올해 물가가 2.3% 오른다면 이건 OECD 전망, 아니 한국은행 전망이에요. OECD는 2.4%예요. 2011년 4%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예요. 연간. 지금 계산하는 건 연간이에요. 연간. 그래서 10년 동안에 장기간 저물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작년에 0.5%였어요. 재작년에 0.4%야. 그래갖고 월 중에는 마이너스 성장률, 물가 상승률도 있었죠. 작년인가? 작년 8달 아마 월 중에 마이너스도 한 몇 달 있었어요. 두어 달인가 있었어요. 어쨌든 1%가 안 됐어. 0.4%, 0.5%. 그런데
작년 0.5%에 비해서 올해 2.3% 4%라면 엄청 높은 거죠. 근데 내년에도 더 높을 것 같아. 더. 자, 한번 그리고 소비자 물가 추이가 이렇게 있네. 여기 보시면요. 0.7%, 0.5%, 0.4% 이렇게 저물가 시대가 낮았는데 올해 3%, 올해 2.4%로 팍 치솟았잖아요. 이 정도로 치솟았어요. 내년에는 더 치솟는다니까. 시뮬레이션 해보면. 자, 그리고 물론 90년대 뭐 초반 이럴 때는 뭐 IMF 때는 뭐 이때 7.5% 이렇게 올랐을 때는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환율이 폭등했고요. 환율이 폭등해서 이때는 수입 물가가 폭등했거든.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 생산자 물가 폭등하고 그다음에 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또 급증하고 그러면은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됐죠. 자,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 지금 어떤 데이터냐면 요거 109.41 있죠. 109.41 요거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예요. 자, 지난달에도 했었는데 이번 달에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난달까지 108.97이었어요. 108.97. 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거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에 10월 달 것까지 이제 로우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어요. CPI 월별 지수예요. 여기다가 11월 달에 지수를 넣으면 전년 동월비가 3.18% 이제 3.2%라고 했잖아요. 연초에는 0.6%였어요. 그러다가 1.1, 1.5, 2.3, 2.6, 2.4, 2.6, 2.6.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4에서 2.6부터 2.4까지 한 5개월 정도는 한 2% 중반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10월 달에 갑자기 3.18%, 3.2%가 폭등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발표한 게 3.7%야. 왜 3.7%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좀 전에 그 기사에서 보면은 109.41이었죠? 자, 109.41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109.41 입력하면 여기에 전년도 우리가 계산이 될 거니까 이걸 제가 다 계산을 한 거거든요. 자, 여기다 109.41 넣을게요. 109.41 넣으면은 여기를 보세요. 여기 저 마우스 핸들 여기를 보세요. 딱 넣으면 3.71로 나오죠. 3.71. 자, 이걸 넣기 전에는 연간 상승률이 2.16이죠. 2.16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109.41을 넣고 엑셀 계산을 하면 3.71이 나오잖아요. 어저께 발표한 거. 그러면 2.3으로 올라가죠. 연간이. 자, 여기까지는 하늘의 전망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12월 달에 몇이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연간 상승률도 변하고 전년 동월비도 변하고.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12월 달이 지난 한 3년 정도. 왜냐면 보세요. 10월, 11월은 파란색이 많죠. 왜? 8월, 9월에는 추석 물가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10월, 11월에 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제가 어저께 빠박빠박 깨갱깽 했었죠. 이렇게 8월 골다 급등했다가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추석 제수용품 수요가 떨어지고 이제 계절용품이 상품이기 때문에 그걸 몇 달 재고를 따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가로 판다고요. 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10월, 11월은 떨어지는데 뭐 12월까지 떨어진 데도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12월 달은 109.41보다는 늘어날 텐데 어느 정도 느냐면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최근 3년 동안에 전월비 평균만큼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여기다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109. 뭐 110이든 109.8이든 7이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3점 몇이 또 찍히겠죠? 그러면 여기 2.3이 올라가겠죠? 이해가 됐죠? 자, 잠깐 계산하는 거 볼게요. 자, 이꼬르, 자, 얘 곱하기 한 다음에 가로치고 가로치가 아니라 에버리지 평균, 에버리지인데 직전 3개년도 셀을 에버리지 했어요. 그 다음에 나누기, 이거는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그 논리예요. 자, 또 마찬가지로 에버리지인 다음에 그 다음에 최근 그러니까 3년 동안에 11월 달 물가지수의 평균 이렇게 가로를 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숫자가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지난달이고요. 요거는 최근 3년 동안의 11월 평균. 이거는 10월 평균. 그걸 하면은 같은 비율만큼, 왜냐면 한 달만 갖고 하면은 약간 왜곡 현상이 벌어지니까 3년을 평균을 낸 거예요. 자, 엔터 칩니다. 딱 쳤어요. 그랬더니 109.43이 나와요. 아, 조금밖에 못 오르는구나.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는 조금 못 올랐죠. 이거 어저께 얘기했죠. 근데 문제는 전년 동월비는 얘잖아. 얘가 별로 못 올랐다니까.
그래서 3.56이 나와요. 물론 3.7보다는 떨어진다. 좀 전에 그 물가 그 통계국장인가가 얘기했죠. 이번 달은 다소 진정이 될 것이다. 근데 다소가 아니라 찔끔, 아주 조금, 뭐 2.8, 2.7 이렇게 내려가야지 진정이 되는 거지. 3.71에서 3.56 정도면은 이거는 조금 조정하는 거지. 이것도 계절 조정. 즉 로우 데이터는 별로 안 늘었는데 전년 전년 동월비가 별로 안 높기 때문에 별로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3.56으로 비슷한 수준만큼. 그러면 연평균이 2.4%가 나오죠. 자, 좀 전에는 이거 없었죠. 자, 취소하면은 2.16이야. 2.16. 10월 달까지는 10달 동안의 평균을 내니까 2.16이잖아요. 근데 11월, 12월 달에 이거보다 높은, 만약에 3%만 신고되더라도, 3%씩만 신고되더라도 평균치는 올라가잖아요. 2.16보다는 올라가지. 또 비싼 게 하니까. 근데 여기에, 다시 요걸 넣으면 109.41을 어저께 발표한 지수를 넣으니까 3.71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2.3%로 올라갔다. 이게 하는 전망인데, 자, 방금 전에 이제 12월 달 거를 우리끼리만 시뮬레이션 했어요. 이건 어디서도 발표 안 한 거예요. 그냥 제가 혼자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자, 했더니 109.43이 나오더라. 최근 3년 동안의 12월과 3년 동안의 11월의 상승률을 비교를 했더니 109.43 조금 늘어요. 조금. 근데 전년 동월비는 3.56이라고 엄청나게 느는 거죠. 물론 지난달보다는 줄지만, 그러니까 다소 진정된다는 게 어쨌든 고공권이에요. 그러면 연간으로 2.4가 맞잖아요. 정말 OECD의 예측력 정확하죠. 야, 어떻게 오래전에 전망했던 2.4가 환음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아. 자, 요런 시뮬레이션 진짜 엘리엇밖에 할 수가 없죠. 이거 미리 제가 계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던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넣는 거는 여기는 없지만 캡처해 놓은 건데, 자, 뭐 네이버 카페에다 올리느라고 제가 이거 자료실에 올리느라고 한 거니까, 자, 그게 지금 설명한 게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2.3이잖아요. 지금 어저께 거 넣은 거, 이 3.7을 넣은 게 연간으로 이렇게 연간이에요. 이게 요 1년 동안의 요 막대기가 연간 평균이거든요. 연초에는 되게 낮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연초에는 물가 상승률이 낮았잖아요. 0.6밖에 안 되고 뭐 1.1, 그다가 2.4, 2.5를 계속 유지하다가 지난달에 3.2인가 그렇고 이번 달에 3.7이잖아요. 엄청나게 급증했죠. 근데 12월 달에 찔끔밖에 안 줄어요. 그래도 어쨌든 공급권이잖아요. 그러니까 2.3이 2.4로 올라간다고. 근데 뉴스에서 뭐라 했냐면요. 아이고, 잘못했네. 지금 상황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이 연간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래매요. 이렇게 10년 만에 최고치래요. 여기 어딘가예요. 즉, 최근에, 보면은, 이게 제일 높았어요. 이게. 2.19가 제일 높았어요. 이미 11월 달에 이미 넘었었지. 10월 달에. 그리고 연간으로 이렇게 안정이 됐었다고. 안정으로 0.7, 0.9 많이 올라봤자 1.95야. 그다음에 1.48. 그러니까 기준금리 뭐 올릴 일은 없었어. 근데 올 연말부터 막 올린 게, 기준금리가 올라간 게 연평균도 올라가지만 이게 2.6%로 2% 후반대로 넘어오는 게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제가 기간을 좀 더 늘려봤어요. 늘려봤더니 요 까만 게 연평균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나마 좀 높았고, 요 빨간 요 축이 2%대예요. 그런데 4.3%가 있었네. 이때 2011년도네. 2011년도에 4%가 넘는 게 한 번 있었고, 그때 이후로 최고래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여기서 막 움직이면 그래도 4.0건 못 넘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부터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요거 시뮬레이션, 엑셀 시뮬레이션과 봤고요. 지금 올해가 왜 그렇게 오르냐면요, 수입물가 지수가 폭등한단 말이에요. 수입물가 지수가 오르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고 결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오르는, 지금 10월달 3.7% 나온 거 이거거든요. 이게 IMF 때도 있었다고, 아니 서프라임 때도 있었다고. 이렇게 수입물가 지수가 50%야. 지금은 35%인데 이게 제가 볼 때 다음 달에 올라갈 때가 40몇 % 나올 것 같아요. 요 기울기가 죽을 기울기가 아니에요. 이때 생산자 물가 끌어올리고 소비자 물가 끌어올려가지고 결국은 아파트에 큰 충격이 왔거든요. 지금 11월에 지금 꺾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저는 앞으로 기울기가 상당히 급한 하락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좀 길게 보면, 이거는 2003년도 이후에 20년 동안인데 70년부터 50년 동안을 보면 수입물가 지수가 피크 친 게 1차 오일 쇼크 73년도 59%, 그다음에 2차 오일 쇼크 79년도
64%, 그러니까 73년도, 79년도에 1, 2차 오일 쇼크 때 폭등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장기간 안정됐다가 IMF 때 57%까지 올랐는데 이때 환율이 2,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수입할 때 비싸게 사오니까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서프라임 때도 50%까지 갔는데 이때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죠. IMF 이후에 최고치였어요. 그다음에 유가가 147달러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 35달러 올라가는 거는 유가가 오른 것도 있고 환율은 안정됐죠. 저는 이게 환율이 심상치가 않아요. 저는 내년에 상승하는 거에 베팅을 해가지고 제 용돈 있는 거 다 달러로 바꿔놨다는 거 제가 계좌까지 까서 보여드렸죠. 금액은 일단 그 100단위는 아니에요. 몇 1,000만원 단위인데 이게 9천만 원대 이제 1,000만 원이지. 그거는 나중에 환전할 때 계좌 깐다고 얘기했어요. 개봉박도 그때 유료 회원들만한테만 할까? 재미없죠 이거. 자,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올리는 추세입니다. 지금 제가 85년부터 쭉 올리는 나라만 지금 취합하고 있는데 잘하면 이번 달에 영국 금리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달에 올린다고 그랬다가 자꾸 제가 급히 넣어놨는데 안 올렸어. 근데 이번 달에 올릴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기준금리 올리고 있거든요. 즉 40년간 만에 터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갈 때 기준금리 올렸을 때 그때가 2010년도인데 이때 10년대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치솟았을 때 기준금리를 5번이나 올렸다. 이때 아파트가 폭락했던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조심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을 2006년도 7년도 버블세븐 무너질 때 보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주택 가격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2, 3년 이상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2년 이상 올라가니까 아파트가 폭락을 한다. 지금도 한 2년 정도 시중 금리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얘가 못 버틴다 이거예요. 임계치. 근데 금리를 누가 올려요? 물가 때문에 올리잖아요.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를 우리가 주식이든 주택이든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물가를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엑셀 시뮬레이션 한 거 봤죠? 하는보다 정확한 OECD의 놀라운 물가 예측력, 진짜 2.4%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난번에 계속 제가 이걸 했을 때 1.8%, 1.9%, 2%, 2.1% 이렇게 오더니 진짜 2.4%까지 가네. 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물가가 올랐으니까 평균치를 끌어올리겠죠. 그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아주 유용한 컨텐츠 아니었어요? 이렇게 엑셀로 방송 중에 뉴스만 가지고 막 뇌피셜 떠드는 그런 게 아니라 엑셀로 진짜 두들겨가지고 에버리지까지 해가지고 진짜 애 버린다 진짜.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뒤통수 인사라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인사했어요. 자, 음악을 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불금하시고요. 내일 휴일날 날씨가 많이 추운데 그래도 나가서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